자, 이제 볼게. 잠시만요. 길다. 이제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 자, 반사회로 보지 않은 거 3개 할 거예요. 3개. 맨 밑에 민사사건, 송공보수. 반사회? 아니다. 아니에요. 반사회가. 나머지 가장 중요한 3개. 첫 번째 볼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이 행위. 이게 반사회냐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 갑이 A한테 1억을 빌렸어요. A는 돈 빌려준 채권자. 갑은 1억 빌린 채무자예요. 자, 채무자는 자기 채권자에게 나중에 변제액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경매를 날릴 수가 있어요. 갑이 자기 채권자 A가 지 아파트에 경매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갑이 친구를 만나. 이 사정을 설명하면서 부탁 하나 할게. 내 채권자가 내 아파트에 경매 들어올 것 같아. 네 앞으로 서로 짜요. 통정 허위 표시로 허위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까지 박어요. 이게 바로 강제집행 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갑이 지 소유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설정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갑의 이 허위 근저당 설정 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서로 짜고 허위가 났으니까 허위 표시. 우리는 가짜로 매매한 걸 통정 표시 배우는데 매매로 짜든 저당권으로 짜든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어떤 이 짓거리를 갑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나중에 이놈이 경매를 쳐. 갑 아파트에. 경매를 치면 A가 낙찰받고 매각대금이 2억이 나왔다. 그러면 을은 허위지만 겉으로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죠. 따라서 저당권자인 을이 이 매각대금 1억 나왔다고 하죠. 이 매각대금에서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A를 제끼고 1억 매각대금 나오면 1억을 얘가 배당받아가. 그러면 고생해서 A는 경매로 날렸는데 한 푼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노리고 채무자 갑이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경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한 거죠. 형사범죄,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형사범죄가 성립해. 그러면 갑은 좋은 놈, 나쁜 놈. 이 행동한 놈은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하고 똑같아. 가장 매매로 소유권 넘겨놨던 허위 근저당으로 얘가 근저당인 것처럼 꾸며놨던 결국 채권자를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보놨을 때 이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허위 근저당 설정이라는 이 법률 행위가 반사이냐 아니냐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돼요. 내 느낌은 나쁜 놈, 반사로 가야 돼. 그런데 결론이 반사이다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반사로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넘버원 반사에서. 결론. 강제 집행을 이렇게 시작돼요.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뭐 했어? 여기 동그라미 돼. 허위 근저당 설정. 그러면 허위 근저당 허위의 동그라미 하죠. 허위 근저당. 그럼 왜 우리 대법원은 분명히 내 느낌은 이거 나쁜 놈이라 갑이한 이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짜가친 이놈 짓거리를 왜 대법원은 반사회로 보지 않았느냐. 자, 대법원은 동네를 중요시합니다. 동네가 뭐다? 주소, 각 주소. 물권법 동네,
채권법 동네, 법률행위 동네, 의사표시 동네, 무효 동네, 취소 동네. 동네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동네를 중요시한 판례를 앞으로 많이 경험할 거고 그 동네에 따라 해결하면 잘 이루어져요. 자, 우리 법은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 무효다 이렇게 법이 규정해 놨어. 따라서 대법원이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이 법률 행위도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의사표시 동네에서 무효로 보는 법 조문이 있는데 굳이 법률행위 동네로 와서 반사회로 보지 않겠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분명히 나쁜 짓거리인데 왜 반사회로 보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위 근저당을 우리 대법원은 왜 반사회로 보지 않았느냐. 동네, 의사표시 동네, 허위 표시니까. 네 동네에서 처리해.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동네로 하면 돼. 그래서 이유가 허위 근저당 나오면 허위 표시를 읽어. 허위 표시는 무슨 동네?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 의사표시 동네는 네 동네에서 해결하고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통정 무효로 처리하고 굳이 반사회 무효로 보지 않겠다. 이게 대법원 입장이야. 그래서 이 질문이 뜨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앞으로 용어냐 안 해. 여기서 그냥 느낄 거예요. 시험 질문 이것만 나오니까. 비록 강제집행,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짜가 가장 허위 근저당 설정 행위는 비록 나쁜 짓거리지만 우리 대법원은 허위 표시,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네인 반사의 법률행위 동네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의사표시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허위 근저당 나오면 허위 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부분이 반사회로 안 봐. 내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내 느낌하고 대부분의 결론이 다른 게 대표적인 거 이놈이야, 이놈. 내 느낌은 분명히 빼돌린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 반사회 같은데 대부분은 반사회를 안 봐. 이유. 의사표시 동네라 허위 표시.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대. 계약 체결 과정에 같은 말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자, 이제 또 예를 들어요. 나중에는 이런 예 안 들어. 지금 처음이니까 예 듣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강박 동네에서 배워요. 우리 국가. 갑이 선량한 우리 국민. 50하고 80년 50 재산 헌납 사건이에요. 여기서 나온 판례야. 80년 전두환 재산 헌납 사건. 전두환 시절 50 재산 헌납 사건. 국가가 국민을 남산 대공 분실로 데리고 가서 협박합니다.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네 재산 국가에 무상 증여해. 국가가 국민 협박을 했죠. 너 사형시켜버리니까 네 모든 재산 국가에 무상 증여해. 그러면 이 사형시켜버릴까 해약을 고지했고 죽을 게 겁나죠. 공포심에 빠져서 줬죠. 이게 바로 강박에 따른 증여야. 강박에 따라. 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어. 강박에 의한 강박증여요. 강박에 따른 증여.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 협박이죠? 강박 협박이에요.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로부터 사형시켜버릴 거야. 이 강박당에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한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냐 아니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 것 같아? 자, 국가가 국민을 협박하면 돼요 안 돼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대. 그럼 나쁜 놈이지 이놈이. 강박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럼 반사회로 가야겠죠? 근데 결론은 반사회로 봤어요 안 봤어요? 반사회로 안 봤어. 내 느낌대로 가면 강박이라는 불법에 동그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했어요? 강박에 동그라미 했어. 자, 이유. 강박은 동네가 어디예요?
의사표시 동네요. 강박은 사기 강박,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 동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유효야, 유효. 단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강박은 유효로 봤어요, 해당 법조문이. 단지 취소 사유로 해놨죠. 사기 강박.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에서 강박은 유효로 봤어. 취소 사유로 해서 유효인데 취소죠? 물어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록 강박한 놈이 나쁜 놈이지만 이 법률행위를 반사의 무효로 보지 않나. 왜? 유효잖아. 취소는 유효를 전제로죠. 반사의 무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느낌 가지면 안 돼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이게 우리 기출지문이야. 판례 원문이라.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강박에 동그라미 해야 돼. 사기 강박,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부분이 절대 반사의 동네로 끌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명히 허위, 건장, 나쁜 놈, 협박한 놈, 나쁜 놈이지만 반사로 보지 않아요. 이유 의사표시 동네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동네를 되게 중요시해. 의사표시 동네에서 강박은 유효, 취소, 유효로 봤어. 대부분이 그냥 반사의 무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의도가 있어요. 자, 이거 시험에 했죠? 만약에 이 무상증여계약을 반사회 무효로 보면, 반사로 보면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것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90년도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가 들어왔을 때 소송을 걸었어. 그때 80년 당시에 국가의 재산을 무상 헌납한 국민들이 본물같이 민주화됐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 자, 대법원의 사건이 왔어요. 이걸 반사의 무효를 보면 삥 뜯어간 국가는 삥 뜯어 이거 뜯은 재산을 다 돌려줘야 돼.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자, 대부분이 노태우 시절이지만 그때 전두환이 뒤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노태우는 물을 태우지만 전두환은 물이 다 아니다. 아, 전두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비록 죽었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대부분이 스스로 깁니다. 스스로. 절대로 전두환 시절에 뺏은 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삥 뜯은 게 반사회가 아니면 뭘 반사회로 볼 거야. 결론 정해놨어. 돌려주면 안 돼. 무효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이 이건 의사표시 동네니까 그건 핑계고 사실은 유효로 보려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느냐? 실제 사건에서 취소를 또 못하게 막아버려요. 제척기간 지났다고. 그 제척기간도 사실은 안 지났다고 판결 때릴 수도 있는데 지났대.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아니야 돼. 10년 안 지났어 아직.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거기를 장난쳐버려요. 지났다고. 3년 지났다고. 결국은 취소도 못하게 해요. 결국 대부분의 판결은 결론을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이유를 꿰맞죠. 검사도 마찬가지야. 증거 5개가 있으면 이놈 분명히 살인했어. 그러면 3개는 살인에 부합되고 2개는 살인에 부합되지 않아. 증거가. 그러면 너는 살인했어. 그러면 이 증거로 기소. 판사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유죄. 그런데 보니까 얘는 안 한 것 같아. 증거가 3개 2개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소 안 하고 살인죄 유죄를 안 때리는 거예요. 즉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다 맞춰요. 결론을.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결론 맞춰놨어. 그러니까 무효로 볼 수도 없고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박 50재산 헌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법부가 스스로 전두환 앞에 긴 판례예요. 스스로. 이거 반사를 봐야 돼. 동네가 뭐가 중요해. 국가가 국민 뺑 뜯어서 어마어마한 재산 그때 뺑 뜯어갔어요. 재벌들, 방송사. 근데 나중에 노태우 돼가지고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다 안 돌려주는 판결 때려요. 안 돌려주는. 그때까지도 전두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재미로 한 거고,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서 느끼면 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즉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지부동산에 자가 허위 근거가 설정한 거, 이거 허위 표시, 의사 표시니까 대법원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지만 불법 보면 안 돼. 여기만 봐야 돼. 강박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하고 사기 강박, 의사 표시. 마찬가지. 의사 표시는 대부분은 절대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죠? 반사의 법률행위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놈, 내 느낌은 분명히 반사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결론이 달라. 반사를 안 봤어.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오죠. 특히 첫 번째 놈. 8번 났어. 8번. 정답 지문이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허위 뜻으로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절대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이유를 외워. 의사 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허위 표시를 끌어내야지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허위 근저당 나오면 허위 표시 이렇게 읽어요.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절대 대부분은 반사를 보지 않는다. 강박 나오면 강박도 사기 강박, 의사 표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의사 표시. 의사 표시니까 반사를 보지 않는다. 이 결론.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행위.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한다? 노란색이 세금! 자, 이거 많이 했죠?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나온 세금이 양도소득세. 1억에 샀는데 10억에 판다. 그럼 9억에 관한 양도차익의 세금이 나오죠?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숨겨. 그래서 1억에 샀는데 1억에 파는 것처럼 짜가 다운계약 매매대금을 이거 많이 했죠. 자, 이 사건이 들어왔어. 대부분은 탈세죠. 탈세. 양도소득세 세금을 회피, 말이 회피지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 세금 탈세인데 대법관이 너희 나쁜 놈 반사로 봤을까? 반사로 보지 않았을까? 반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오는 거요. 세금은 절대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이유. 이 사건을 두는 대법관도 몇 년 전에 이거 했거든. 다운계약. 과거에 자기도 다운계약 팔 때 다운계약 했고 중개사가 하락해서 그럼 세금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양도소득세 좀 안 내려고 다운계약을 했는데 이 사건이 나한테 왔어. 배당이 됐어. 그럼 나는 이걸 반사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야지. 보면 미친 대법관이지. 지 스스로 지가 반사에 직거래 하는 걸 자인하니까. 그래서 세금은 반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색자가 나오면 볼 필요도 없어. 이 판례라 이게 나와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 그러면 세금은 대부분이 반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근저당, 강박, 양도소득세, 그럼 세 동그라미 빠고 세금, 우리 대부분이 반사로 보지 않는다. 이유, 의사표시니까 반사 안 보고 2개. 세금은 인지상정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나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도 그럴 거다. 따라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이 다운계약이 죽일 놈 반사회로까지는 보지 않겠다. 그 말이요. 자기 자신도 정당화시키고 일반 국민의 마음도 헤아린 좋은 판례예요. 좋은 판례. 왜? 우리 국민들 다잖아. 다잖아. 들키니까 문제지. 그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뭐예요? 세금, 탈세. 그 다음 뭐요? 위장전입. 모든 인사청문회 할 때 위장전입, 주민등록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세금. 그 뭐 꼭 안 내? 증여세 안 내잖아. 증여세.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건 모든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절대 반사회를 때릴 수가 없다. 이 세 놈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몇 개 더 볼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50페이지 왼쪽 맨 밑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동그라미, 허위 근저당. 그럼 빨리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니까 반사에 보지 않는다. 왕별. 이건 왕별이에요. 반사에서 가장 많은 기출,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야.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니까 반사를 보지 않았다. 대부분이. 그다음 오른쪽 3번. 동네 3번. 자, 두 번째 줄 바로 고딕가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개입. 자, 우리 시험 중은 강박이라는 판례 업문이 나와요. 불법적 방법 사용 이렇게 나와요. 강박 동그라미. 강박, 사유 강박,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니까 대부분은 반사를 보지 않았다. 별 3개고. 그 다음 6번 가요. 6번, 동그라미 6번. 양도소득세를 세자의 동그라미 하겠죠? 세자 나오면 양도소득세.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 이게 바로 다운계약이지. 세금 반사를 보지 않는다. 이 3개, 별 3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세 놈이에요.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강박, 의사 표시, 세금. 이 3개는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 수많은 반사를 보고 안 본 것 중 허위 근저당 이게 가장 많이 기출이 되고 가장 많은 정답층으로 막느느냐? 사람들이 느낌으로 찍으니까 그래. 강제 여기를 보는 거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반사해. 출제원이 내는 족적 걸려들더라. 출제원은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다. 계속 내는데도 계속 틀려. 틀린 사람들이 많아. 재밌어.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계속 틀려. 우리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저기를 앞으로 보는 거야. 여기를 봐야 된다.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절대 대부분은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4번의 정답 지문은 이거 하나만 알면 맞힌다는 얘기 진짜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놈을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놈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비록 지문 5개 중 2개를 몰라도 정답 지문을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 그럼 한 문제를 맞힌다는 얘기.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반사 효과 갈 거예요. 54페이지. 자, 54페이지. 반사 효과. 여기서는 3개를 배울 거예요. 3개를. 반사 효과. 자,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이게 반사회 무효로 밝혀졌어요. 자, 을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어야겠구나. 자, 을평 당사자 아닌 제 3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 한 놈이 더 나왔어. 3자. 당사자 아닌 제 3자. 반사회 무효의 경우 이 놈이 선예인 경우 선예 3자에게 갑이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유는 쉽게 가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자, 우리 문제 많이 했어. 무효는 원래 모든 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안 봐.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요. 온 우주까지 절대적으로 무효가 뻗쳐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소유자지 절대 의병 정무 100사람한테 가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가 나오면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만약에 의사표시, 비즈니통장, RR비즈니 통정의 표시, 의사표시 동네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의사표시는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동네로 하면 쉬워요.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로 들이댈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어.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무효, 특히 통정 무효죠. 통정의 표시 무효는 법 조문에서 선의 3자에게는 통정의 표시 무효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별법 조문 때문에 결국 지금은
법률행위 동네 무효. 자, 이 자리가 반사회가 나왔든 강행 규정 위반이 나왔든 좀 이따 볼 불공정 법률행위가 나왔든 결론은 똑같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든 동네는 우리 지금 목차 순서죠? 강행법규에서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지금 볼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좀 이따 변겠죠? 불공정 동네가 법률행위다. 의사표시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이 무효는 온 우주까지 뻗쳐간다. 따라서 모든 삼자는 없다. 무예요. 무. 온 우주까지 무효로 뻗쳐가요. 모든 삼자,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입문 됐으니까 갑과 을이 반사의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만듭시다. 무효를 유효로 변하게 하는 의사표시 이게 추인이에요.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바꿔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추인의 문제예요. 자, 무효의 경우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있으나 마나가 된다. 지키라고 만든 법 강행법규로 있으나 마나되고 반사의 직거래한 놈 무효입니다. 이 법조문이 있으나 마나고 불공정도 반사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여기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변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 여기는. 그래서 동네로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다.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법률행위 동네의 특색이에요. 이 법들이 있으나 마나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추인은 나중에 의사표시 동네만 추인이 가능하고 법률행위 동네 시험에 이 세 개가 다 나와요. 강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로 끝내야 돼. 않는다. 그래서 이건 동네 세트로 하면 돼. 세트 두 개. 선의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법률행위 동네 무효.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세 개가 효과에서 나오는 우리 지문이야. 자, 갑이 갑나 을려 바람피입니다. 불륜 계약. 자, 처음에는 이 사람은 50대 남자, 이 사람은 20대 아이다운 아가씨 바람피워요. 그러면 갑남 을려에게 처음에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사준다? 승용차 차 사준다. 그 다음에 그렇지 집 사준다. 자, 그러면 불륜계약을 통해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우리는 부동산을 해야 되니까. 불륜계약을 통한 아파트 무상 증여계약이 성립됐죠. 1년 후 헤어집니다. 1년 후 헤어집니다. 불륜을 통한 증여는 반사회 무효가 돼요. 자, 무효는 아직 주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무효가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아파트 줄 채무도 없어요.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따라서 갑남이 1년 후 헤어질 때 을려야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민법을 좀 아니까 내 설명 듣고 맞는 틀린지 봐. 내가 너와의 불륜을 통한 이 증여계약은 반사회 무효래. 첫 계약이니까.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네 등기 무효가 되고 너는 소유권 등기됐지만 소유자 아니고 내가 소유자야. 자, 첫 번째 무효의 효과로서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 나는 너에게 부당이득으로 내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도 말소해. 부당이득 반환에 청구 들어온 거예요. 갑남은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효과로 주장합니다. 무효의 효과인
이미 줬죠. 준 거 돌려줘. 부당한 이득으로서. 무로 날라갔으니까. 부당이득 돌려줘. 부당이득 돌려줘. 의뢰는 화가 나요. 헤어질 때 준 아파트 뺏어가면 누가 좋겠어.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결론.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법 조문이 있어요.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법 조문이 있어요. 자, 불법, 이것도 우리 지문했다요.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 준 게 있다면 법 조문이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 조문이 있어요. 이 불법은 강요법 위반이 아니라 반사회만을 가리켜요. 반사회를.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은 반사회만을 말하지 강행복 위반은 이 불법에 속하지 않아. 결국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은 왜 나왔느냐? 나쁜 짓거리 한 놈, 바람폈죠? 이놈한테 나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려받게 하는 걸 막아버리기 위해 나온 법 조문이에요. 좋은 조문이죠.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다면 너 절대 못 돌려받아. 그래서 첫 번째, 첫 계약 대가로, 이게 지문이에요. 첫 계약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나중에 갑이 의뢰한테 아파트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절대. 이유는 법 조문, 불법 원인급여 법 조문에 따라. 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자, 갑이 의뢰로부터 지가 준 아파트 돌려받고 등기도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 법이 막아버려. 이 나쁜 법 조문이 나의 아파트 돌려받는 걸 막아버렸죠? 자, 그러니까 갑이 또 머리를 씁니다. 이건 법 조문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판례예요. 소송을 겁니다. 판사님, 저요. 제 말 들어봐요, 판사. 증여가 무효면 의등기도 무효. 얘 소유권 없어요. 내가 소유자. 판사님 맞죠? 그러니까 판사님 맞아요. 물권의 유인론에 따라. 그러면 저는 채권법상 권리인, 채권상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이 막아버려서 못하지만 저는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갑이 두 번째 소송을 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달라 들이대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주세요. 왜? 내가 소유자 맞잖아.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부당이득 반환은 이 법 조문 때문에 못하지만 저는 소유권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이 이것도 막습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둘 다 없어요. 결국 비록 소유자는 맞지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결국 잡아요. 첫 계약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 경우 절대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해요. 절대. 첫 계약, 나쁜 짓거리, 반사를 원인으로 줬다면 절대 못 돌려받아.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더. 결국 반사적 효과로서 의뢰에게 소유권이 귀속. 소유권 넘어가 버려. 절대 못 돌려받죠? 그러니까 반사적 어부지리로서 이 아파트 소유권은 의뢰에게 귀속된다. 여기까지 시험 나와요. 지금은 이것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안 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돌려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번 주면 끝.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어부지리 반사적 효과로서 의뢰에게 소유권 귀속. 시험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반사효과에서 시험에 잘 나온 놈 얘들 다 정답 지문이야. 정답. 장난치기 딱 좋아. 자, 민법은 선의 악의에서 정답 지문 나옵니다. 장난을 쳐.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삼도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이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의사표시가 나와야 선의 삼도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동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없다. 당사자가 법이 반사 직거하면 권리 안 준다고 무효로 규정해놨는데, 강력부 위반하면 무효로 법이 규정해놨는데,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요. 스스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서은의 3자에게도 무조건 들이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추인으로 유효로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부정. 항상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에요. 소수로. 그래서 이유 바탕에서 막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따라서 갑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사적 어부지로서 이 아파트 소유권은 을녀에게 귀속. 따라서 시범 관계없어요. 바람을 필 때는 절대 주면 안 돼. 준다고만 해야 돼. 아파트 줄게. 그러면 헤어질 때 주세요 할 수 없어. 줄 책임도 없어. 주면 끝나. 약속만 해야 돼. 채권 책임 없거든. 준 순간 이익에 걸려버려. 불법 원인급여. 주면 안 돼. 그래서 약속만 해야 돼. 줄게. 그러면 헤어지고 안 줘도 돼요. 무니까. 하지만 준 순간 이 법조문 불법을 원인으로 줬다면, 이게 급여 줬다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준다고 약속만 해야 되고, 주면 못 돌려받아. 주면 끝. 절대 못 돌려받아.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절대 못 돌려받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효과에서 잘 나오는, 쟤들 다 X로 장난쳐요. X로 장난치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효과. 그 일반적 효과였네요. 3번 사회질서 위반 효과의 일반적 효과. 자, 반사의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서은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별 3개. 하지만 오른쪽 이미 이행된 경우 동네 위반 이미 이행됐다. 좋다 그거죠.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 위에 법조문이 있죠. 저 법조문에서 나오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서 상대방 의뢰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내가 소유자니까 저 그러면 소유권으로 돌려받을래요.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첫 계약대가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결국 이 아파트 소유권은 갑이 절대 못 돌려받으니까 반사적 효과로서 을려 처백의 귀속.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보다는 저기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거기가 별색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알아서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있으면 알아서 다 별색이에요. 여기까지가 별색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반사를 마칩니다. 오늘 불공정까지는 가야 돼. 자, 불공정도 우리 입문 때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 자, 불공정 법률행위. 자, 이중매매는 3월에 갈 거예요. 한 바퀴 돌아야 돼. 이중매매는 조금 실력이 필요해. 61페이지.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 나오죠? 61페이지. 오른쪽 찾았죠?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하나 할 점.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반사회에 해당하는데 법조문이 있을 뿐 법조문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볼게. 성립요건,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튀어나겠죠? 공정하지 못한 법률의 효과? 반사이니까 효과가 똑같겠죠? 무효. 아무런 권리 주잖아. 무효. 마지막으로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 적용 범위, 요건, 효과, 적용 범위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 목차를 그냥 느낌만 가지라는 얘기. 자, 성립요건 노란색 많죠? 노란색은 반드시 하셔야 돼. 어차피 제가 중요한 것만 1년 동안 할 거예요. 별 3개 많을 거예요. 대신 제가 강의한 건 별 3개 많지만 기본소에는 훨씬 내용이 많아요. 그런 건 하지 말란 얘기요. 자, 불공정은 사례로 갑니다. 아들놈이 도박빚을 졌죠. 아버지 1억이 급해요. 갑이 자식놈의 성화에 못 이겨서 10억짜리 토지를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1억밖에 못 받은 사건.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10억 1억.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 우리 법 전문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이렇게 나와. 급부. 갑이 준 건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10억짜리인데 매매대금 반대급부는 얼마? 1억.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10억 1억이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네요.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보지 마. 이거 나중에 할까? 안 중요해. 대가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10억짜리 토지를 1억밖에 못 받았죠. 자, 주관적 요건. 우리 법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이 피해자야, 피해자. 을을 폭리를 취한 폭리자. 자, 그러면 피해자 아버지 갑에게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까? 이게 법이 요구한 주관적 요건. 불공정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으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놈의 아들놈 때문에 1억이 급해. 현금은 없고 그래서 토지를 팔려고 한 거죠. 중개사한테 내 땅 좀 빨리 금매로 내주세요 했죠. 근데 안 팔려. 그런데 을이 찾아와서 제시를 해야 돼요. 저 1억이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갑은 돈이 급해.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공박이에요. 공박. 그래서 공박의 의미, 공박은 급박한 공궁. 뭐가 급해? 돈이 급하지. 그래서 공박의 90%는 경제적 공박이에요. 경제적 원인. 돈이 급해. 돈이. 하지만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는다.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공박으로 본다. 잘 나와요. 특히 이게 나와.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공박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는 돈도 급하지만 A가 지금 누구로부터 쫓긴다고 했어요? 성은 저시고 이름은 포! 저 포로부터 쫓기니까 아들이 걱정스러워. 그래서 아버지는 돈도 경제적으로도 급하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 안 급하지만 정책 심리 공박이다. 이것도 공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있으란 게 아니요. 어느 하나만 공박이라는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박은 급박한 공공인데 경제적 공박이어도 되고 경제적 공박이 없어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하면 이거 똑같은 공박이다. 자, 무경험. 갑은 60평생 매매계약서를 처음 써봤어요. 자, 그래서 당신은 경험이 없는 무경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니에요. 덴팔렛.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당신은 처음이군요. 경험이 없겠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해요. 따라서 그대로 외워야 돼.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로 끝나야 돼. 여기도 나와요, 같이.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거 외워요.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 사회 경험 부족. 따라서 무경험 요건에 해당하려면 사회생활 하면은 다 경험이 있다고 해. 사회 경험이.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무경험 요건에 해당돼요. 내가 계약은 처음 해봤지만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면 무경험으로는 절대 보지 않아. 거래 일반적인 경험 부족. 이걸 말하기 때문에. 저 매매는 처음 해봤지만 거래 일반적인 경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그대로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결국 사회 경험 부족할 때. 근데 현실에는 없겠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나. 그래서
그대로 대분 판례 외우시고, 자, 이 세 가지 다 있을 필요는 없다. 세 가지 중,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 또는이니까. 그래서 궁박 하나만 있든지, 무경험 하나만 있든지, 경솔 하나만 있든지. 대부분은 궁박 하나 있어, 궁박. 대부분은 궁박 요건에 해당됩니다. 불공정. 돈이 급하든가 심리로 쫓겨요. 자, 상대방에게는 아버지 가반대 이런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없는 요건을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가 넣은 거야. 폭리자 을은 가반대 이런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의사가 있어라. 이용의사가 있어라. 따라서 아버지 가반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은 둘 다 앞뒤 정확히 해야 돼. 이용의사까지 있어야지 불공정 법률이 성립하는 거지. 단순히 아버지 돈이 급해?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용의사. 그래서 왜 이 요건을 대법원이 판결로 때렸느냐? 갑수수로 처음부터 1억에 팔아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수수로 1억에 팔았으면 우리 계약하면 불공정 아니지. 자진해서 1억에 내놨으니까. 그 상황 때문에 통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급한 사정이 있다가 알면서 찾아와서 1억이면 제가 삽니다. 이 급한 사정이 있는 걸 알면서 이용했지. 그럴 때 비로소 불공정 법률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 가반테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단순히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거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자, 세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떴죠? 여기 법률행위 당시 시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시가 중요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나오면 무조건 99%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성립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단어가. 법률행위 시, 당자가 또 빠질 때도 있어.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민법은 살짝 단어를 바꾸면서 기출이 돼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반사이든 불공정이든 뭐든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어느 시점 판단 기준 시점은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자, 효과. 쉬워. 아까 반사했어.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끝나야 돼요. 왜 그럴까? 이게 동그라미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도록 끝나야 돼. 의사표시가 안 나오면 무조건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니까. 자, 또 나왔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서 이 무효를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세트.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봐요. 강행규정 위반이 나오든 반사회가 나오든 불공정이 나오든 이 결론은 또 같다. 1타 3피. 1타 3피. 지문이 3개가 나와요. 강행규정, 반사회, 불공정. 결론은 똑같다. 반사회 거기서 하고 결론이 똑같다. 마지막. 적용 범위. 자, 불공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에요. 불공정. 자, 봐봐요.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봐봐요.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불공정할 때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저 법조문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법률행위 아니라면. 그럼 법률행위 아닌 놈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대표가 뭐예요? 경매. 여기서는 경매가 나와요. 경매야. 경매는 두 번째부터 합니다. 경매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상속 경매.
187조 제가 외우라겠죠? 법률행위 아닌 법률규정 대표가 상속 경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 따라서 법률행위가 저 뒤에 봐요.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이 작동되는 거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 법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대부분 판례야. 내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100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았어.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은 매각대금이 시가 100억짜리를 현저히 저렴 1억에 낙찰받았다. 100억짜리를 내가 경매에서 1억에 낙찰받았어. 이게 과연 불공정 법률행위일까요? 아니요.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다. 불공정 무효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 이게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나오면 여기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경매가 나오면 키워드 쌓인다 했어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 따라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불공정 법률은 무효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전체도 나오고 엄청 잘 나와요. 하나 더. 갑이 을한테 매매가 아닌 무상 증여를 해요. 자, 갑이 을한테 무상 증여를 해. 그러면 무상 증여는 나만 주는 거지 상대방도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증여는 무상계약이야.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 반대급부가 없을 무.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무상 증여와 같이 반대급부가 없죠. 나만 줘.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무상 증여는 비록 계약 법률행위지만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 무상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용 안 돼. 비록 법률행위지만. 경매는 아예 법률행위가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적용 안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증여의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될 수 없다. 자, 두 개 소수로가 어떻게 돼요? 없다로 끝나. 그래서 무상행위 이렇게도 나오고 증여 이렇게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무상, 증여. 그게 같이 하는 거야. 무상은 반대급부가 없어. 따라서 절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공정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강의 노트에 이게 없어. 이건 나중에 추가 필기하세요. 추가 필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강의 노트 밑에 요 밑에 추가 필기. 제가 넣는 걸 깜빡해버렸어. 그래서 적용 범위. 자, 교재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 갑니다. 그냥 교재 순서로 갈게요. 적용 범위 1번, 2번 왕별 둘이 합쳐서 10번 나왔어. 불공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에요. 증여, 경매. 양으로 1번 증여, 기부도 나오고 무상행위도 다 나와요. 무상, 증여, 기부와 같은 거 이거 자 밑에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죠? 나만 준다는 얘기야. 무상, 증여니까. 딱 이런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무상 증여의 경우 불공정 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급부 없으니까. 왕별. 2번도 왕별.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 규정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경매는 법률행위 자체가 아닌 법률 규정. 따라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억짜리를 내가 경매에서 1억에 낙찰을 받아 절대 불공정 무효되지 않는다. 될 수 없다. 이게 기출지문이야. 기출지문. 자, 넘겨요. 넘겨서 이제 요건. 63페이지 오른쪽 객관적 요건. 양으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자, 양으로 2번 주관적 요건. 동그라미 1번 피해자 아버지 왼쪽 아버지한테 공박, 경솔. 자, 또는 적어요. 오와 또는 무경험이 있어라. 동그라미 2번 별 3개. 궁박은 급박한 공국을 말하는데 궁박의 원인은 묻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아.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다 궁박으로 본다. 포함된다. 별 3개. 무경험 갑니다. 4번. 4번도 별 3개. 무경험이란, 자, 맨 오른쪽 가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사회 경험 부족을 말한다.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장난쳐요. 장난치니까 반대로 장난쳐요.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 사회생활 경험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요건 무경험은 충족되지 않아요. 그 다음 5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셋 다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셋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 양권 3번 상대방 요건 이용의사 있죠? 첫 번째 줄 폭리자는 피해자 아버지한테 이와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폭리행위에 대한 악이라고 해요. 단순히 악이 안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좀 어려워. 그래 나중에요. 이용의사, 지금 이용의사가 있어라. 따라서 두 번째까지 시험 나와요. 따라서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단순히 안 것만으로 인식이 안 거야. 거기다 적어요. 안 것만으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인식으로도 다 나와요. 우리 기줄이. 단순히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로 장난쳐. 불공정 법률행위를 알았다면 불공정 법률이 성립한다 하면 X야.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이용의사까지 있어야 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별 3개. 자, 넘깁니다. 자, 왼쪽 64페이지 왼쪽 5번 양걸 5번 판단 기준 시기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률행위 시. 이게 법률행위 성립 당시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당시 됐고 이거 세트로 밀면 되고 오른쪽 효과 양걸 1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우리 법조문이 반사이니까 같이 무효. 자, 어디로 가느냐? 2번으로 가요.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판서, 강의노트로요. 강의노트가 우리 실제 기출 지문이니까. 별 3개 있죠. 다 했네. 오케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음이 의사표시인데, 오늘은 법률행위. 해석은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5표시 무예만. 시간이 10분이 좀 오버됐네. 자, 우리 1시간 뒤에 지금 15분이 좀 안 돼. 15분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20문제인데 제가 오늘 비진 통정까지 하려고 문제를 통정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푸느냐? 불공정까지 풀 거예요. 그럼 불공정이 한 14번인가 15분인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풀어봐요. 그러면 시간은 15문제니까 20분 드릴게요. 지금 속도가 여러분 늦으니까 20분에 걸쳐서 한번 OX를 골라봐요. 그래서 오늘 한 걸 다시 복습할 거예요. 복습하고 문제까지 풀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복습이 끝나버려요. 다시 한번 설명 듣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거 계속 훈련해 나가면 빨리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 식사 잘 하시고 3시 15분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 특강 안 들으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지. 이따 봬요. 다 들어, 오늘. 다 들어봐요. 좋아. 책도 다 놔둬요.